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지스킨입니다. 오늘은 기미의 치료, 그 중에서도 바르는 약 치료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의 치료에는 함께 해주면 서로 미백 효과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연고,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크림, 마지막 세 번째,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첫 번째로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연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이란 색소를 형성하는 하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피부의 색소 형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하이드로퀴논 성분 크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하이드로퀴논 단독 성분 약과 두 번째 일명 트리플 콤비네이션이라고 불리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그리고 스테로이드 세 가지 성분이 혼합된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드로퀴논 단독 성분 약으로는 도미나 크림이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도미나 크림과 이름이 아주 유사한 도미나스 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도 이 두 크림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비교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미나 크림은 주성분이 하이드로퀴논 4%인 일반 의약품이고, 도미나스 크림은 주성분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일명 비타민 B3인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이 이름이 비슷한 두 크림의 결정적인 차이점으로는 도미나 크림은 하이드로퀴논이 주성분으로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반면, 도미나스 크림은 비타민 B3로 피부의 멜라닌 합성은 억제하지 못하고 합성된 멜라닌이 피부에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백 효과도 하이드로퀴논 성분인 도미나 크림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인 도미나스 크림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대신에 도미나스 크림은 비타민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플 콤비네이션 크림으로는 멜라논 크림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미나 크림과 달리 멜라논 크림은 전문 의약품으로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입니다. 멜라논 크림에는 4% 하이드로퀴논 뿐만이 아니라 함께 포함된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피부를 빠르게 재생시키면서 색소 침착 억제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퀴논 4%와 조합이 되었을 때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미 억제 효과도 멜라논 크림이 도미나 크림보다 월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피부과 진료를 보시고 의사 처방을 받아서 멜라논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바르는 기미 치료약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고요. 다만 만약 진료를 보러 가기 어려우신 환경이라면 차선책으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인 도미나 크림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멜라논 크림이나 도미나 크림과 같은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크림을 사용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을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에 자극감이나 염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바르셔야 되고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의 특성상 발랐을 때 피부에 따가움이나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연고를 보습크림과 함께 섞어서 희석시켜서 바르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매일 한 번씩 바르시던 것을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처럼 빈도를 줄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자극감이 계속 지속된다면 약 도포를 중단하시고 다시 한번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자극감이 지속되는데도 계속 약을 바르신다면 심한 습진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약은 최대 3개월까지 도포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3개월간 연속 도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미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약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이드로퀴논 연고 외에 사실 기미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20% 아젤라익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젤리아라는 연고가 대표적인 그 연고인데요.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드름 치료 연고로 개발된 연고인데 미백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연고입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도미나 크림이나 멜라논 크림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 아젤리아 크림은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알러지나 피부 자극감 등으로 인해서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연고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기미 치료의 3대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인 비타민 크림입니다. 미백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타민은 아마 비타민 B3, 아까 말씀드린 나이아신아마이드일 텐데요. 이 비타민
B3는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이동하는 것을 억제해서 미백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앞서 잠깐 도미나 크림과 비교를 하면서 도미나스 크림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 도미나스 크림의 주성분이 바로 이 비타민 B3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미백 작용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 효과,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진 미용적으로 아주 유용한 비타민입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C만 사용하기보다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혼합되어서 사용됐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혀진 바가 있어서 기미 치료를 위해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혼합된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비타민 B3 크림이나 비타민 C, 비타민 E 혼합 크림이 기미 치료에 적합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요소인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기미 예방 영상에서 기미 치료에 필요한 선크림 유형 선택법과 SPF 선택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간단히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미의 치료를 위해서는 꼭 물리적 계열의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SPF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닌 SPF 30 이상인 것 중에서 본인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차단제와 SPF 30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하이드로키논, 비타민,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기미 국소 치료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미를 바르는 약으로 치료할 때는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작용이 됐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니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기미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